안녕하십니까. 다산앤 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함세바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 1위이자 패션 브랜드 1위, 아시는 것처럼 나이키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가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야말로 암흑기를 지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CEO가 갑자기 교체된 이후 지금은 재건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잘 나가던 나이키를 망친 건 잘못된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전임 존 도나호 CEO의 과도한 소비자 직접 판매 DTC 전략이 문제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소비자 직접 판매는 놀라운 성공 비결로 칭송을 받았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폭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지난 2019년 컨설턴트와 이베이 CEO였지만은 운동화나 패션 업계엔 문외한인 디지털 경영 전문가인 존 도나호를 CEO로 영입했습니다. 도나호의 전략은 간단하고 과감했습니다. 도매 중심이 아닌 소비자 직접 판매 DTC 중심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에 나섰는데 자체 매장과 자사몰인 나이키닷컴 판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매로 제품을 공급해왔던 업체 30%와 거래를 끊었고 자포스라든가 메이시스 그리고 어바나웃, 피터스 등 대형 판매 업체에도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소매 업체의 판매 물량도 줄였습니다. 인기 있는 프리미엄 제품은 자체 매장에서만 팔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중간 판매 업자를 제거하니까 마진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소비자 직접 판매 DTC 방식은 당시 전자상거래 업계의 큰 화두로 떠올랐고 DTC 혁명이 찾아왔다는 식의 그럴싸한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안경 판매점들도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영업 방식을 따라서 했습니다. 나이키의 온라인 판매는 급증했고 온라인 몰 가입자 수가 1년 만에 7천만 명이나 늘었는데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의 패션 트렌드가 구두 대신에 편안한 운동화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2021년 초에는 1980년대에 유행했던 로우탑 농구화를 부활시켜서 내놓은 게 적중했습니다. 판다 덩크로 불리는 이 농구화는 중고 판매 가격이 신제품 가격의 3배에 달했을 정도로 리셀 열풍을 일으키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나이키는 오래전부터 브랜드 이미지 광고로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도나호 CEO가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에 맞춰서 데이터와 디지털 중심 마케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쪽에다가 예산을 쏟아붓자 효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는 분기 매출이 1년 전 분기 매출보다 96%, 순이익은 291%나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습니다. 도나호 CEO는 돈방석에 앉았고 월가는 도나호 CEO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도입으로 디지털 마케팅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직접 판매하는 재고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프라인 소매점들이 나이키의 빈자리를 아디다스나 뉴발란스 그리고 푸마 같은 경쟁업체와 후발업체 제품들로 매장을 채워나가자 진열대에서 나이키 제품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자 나이키는 재고를 뚫어내기 위해서 할인을 남발했고 과도한 할인 탓에 매출 총이익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싼 기능성 운동화 대신에 잘 팔리는 일상용 운동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덩크라든가 에어포스 원이라든가 에어조던 같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명작을 재탕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은 2년 만에 이러한 재탕에 질려버렸습니다. 2023년에는 실적이 더 악화되자 2%나 되는 인력을 감축했는데 성과급으로 연간 3천만 달러, 420억 원을 받아가는 CEO가 비용을 줄이려고 직원을 자르자 회사 분위기는 엉망이 됐습니다. 물류 단계에서 중간 도매상을 없애고 직접 판매에 나섰기 때문에 물류 배송 관리라든가 재고 관리, 그리고 반품 물류 관리, 그리고 고객 서비스까지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결함투성이 전략 때문에 불과 3년 만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나이키가 일부 충성 고객을 잡아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객들은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온라인 몰 대신에 기존에 다니던 백화점이나 쇼핑몰 매장으로 물려가자 이것이 고객 확장의 한계가 된 것입니다. 매출을 확대하는 것은 신규 고객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물리적 가용성과 정신적 가용성이 둘 다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일단 고객이 사고 싶은 제품을 온라인이든 매장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리적 가용성이고, 러닝화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을 때 곧바로 머릿속에 나이키라고 떠오르도록 연결성을 만드는 것이 정신적 가용성입니다. 나이키는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에 집착하면서 소매점 진열대라는 물리적 가용성을 포기했고, 명품 대신에 당장 많이 팔리는 일상용 제품에 치중하면서 스포츠 이퀄 나이키라는 정신적 가용성마저 약화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도나호 CEO는 잘렸고, 후임 CEO는 소매업체들과의 협업을 강조하면서 온라인몰인 아마존에 6년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런 나이키 사례는 아무리 전설적인 기업이라도 경영 전략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은 추락할 수 있다는 교훈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브랜드의 정체성, 나이키는 스포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오프라인 소매 서점이었던 아마존은 오프라인 방식의 경험과 온라인의 편리함을 함께 제공하는 옴니 채널을 마케팅 전략으로 채택해서 대성공을 거뒀는데, 둘 중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리테일 모델을 정착시켜서 세계 최고의 물류기업이 됐습니다. 아마존은 한때 유통업의 제국으로 불리던 월마트의 매출액을 제치고 유통업의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업 경영 방식이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체성을 버리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 즉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둘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1등이 실제 1등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외면하면 언제든지 바뀝니다. 자신이 고객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야지, 고객이 외면한다고 해서 다가오라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나이키의 경영 사례를 정치 영역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다산앤 피플입니다. 감사합니다.